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질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지질 중 콜레스테롤에 관련해서 현재 병원에서 고지혈증 약 처방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같이 고민해 봐야 하는 이유를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질의 종류는 대략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인지질, 스테로이드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 중성지방은 글리세롤을 기준으로 해서 지방산이 3개에 붙은 것인데 글리세롤에 붙는 지방산의 종류에 따라 포화지방산, 불포화지방산으로 나눌 수 있고 지방산 3개 중 1개가 인산기가 붙으면 인지질이 되는데 건강과 관련해서 우리가 특별히 더 관심을 가져야 할 지질 4가지는 포화지방, 불포화지방, 콜레스테롤, 트랜스지방인데요. 이 4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먼저 포화지방산인데 보통 고기, 육류에 많이 포함되어 있고 단일결합이라 화학 구조가 안정되어 있어요. 포화지방산의 특징은 첫째는 높은 온도와 산화에 강하다. 단일결합이라 산패가 잘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재료다. 즉 세포막 50%가 포화지방산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따라서 적당히 고기를 먹어야 돼요. 세 번째는 효율성 높은 양질의 연료가 되고 네 번째 지방이 함유된 모든 음식에 들어있어요. 생선, 견과류, 식물성 기름 이런 데 다 포화지방산이 있고 심지어 모유의 지방 중 절반이 포화지방산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포화지방산을 대량 섭취하면 혈중 LDL 콜레스테롤이 증가해서 동맥이 막히고 그에 따라 심혈관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이른바 지질 가설을 내세운 안젤 키드 박사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결론은 지질 가설이 옳지 않다는 것이죠. 지질 가설이라는 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는 바람에 그 뒤로 병원에서 고지혈증 약 처방을 남발하는 원인이 된 것이죠. 포화지방산을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증가하지만 HDL도 증가하고 LDL도 동시 증가해요. 그러나 이때 LDL은 유해성이 적은 입자가 큰 LDL이 증가하는 것이죠. 총 34만 명을 대상으로 5년에서 23년 동안 진행된 21건의 논문을 종합 분석한 연구의 결론은 포화지방산의 섭취가 심혈관 질환과의 연관성이 없다. 또 60만 명 대상으로 한 74건의 논문을 종합 분석한 연구에서도 포화지방산을 줄여야 한다는 기존의 방침이 근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죠. 그러니까 여러분 포화지방산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두 번째, 불포화지방산인데요. 불포화지방산에 대해서 보면 여기에는 오메가3, 오메가6, 오메가9이 있는데 오메가3는 등푸른 생선, 들기름, 호두, 아마씨유에 많고 오메가6는 포도씨유, 옥수수유, 콩기름, 해바라기씨유, 참기름에 많고 오메가9은 올리브유에 많은데 이런 불포화지방산 제품 구입하거나 사용 시 주의할 점은 첫째, 불포화지방산은 높은 온도와 공기에 굉장히 취약하므로 낮은 온도에서 제조된 제품을 구입해야 한다. 예를 들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나 생들기름 이런 것이 좋고 두 번째, 높은 온도에서 오랫동안 조리하는 것은 금물이다. 세 번째, 밀봉해서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한다. 넷째, 개봉 후 최대한 빨리 먹어야 한다. 그런데 이것도 현재 우리가 많이 먹고 있는 오메가3, 오메가6, 9의 잘못된 점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따로 묶어서 다음에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콜레스테롤인데요. 콜레스테롤은 음식으로 섭취하는 경우가 있고 체내에서 자체적으로 합성하기도 해요. 음식 중에는 치즈, 계란, 노른자, 고기, 해산물, 우유 등에 있는데 2015년 미국 식생활 지침 가이드에서 콜레스테롤을 제한해야 한다는 기존의 방침을 삭제했어요. 2010년까지는 콜레스테롤 섭취를 하루 300mg 이하로 제한했었는데
2015년에 콜레스테롤 섭취를 제한해야 한다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했어요. 즉, 음식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은 체내 콜레스테롤 수치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간에서 자체적으로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할 수 있다. 콜레스테롤 10개를 먹으면 간에서 90개는 스스로 만들고 30개를 먹으면 70개를 만들어서 100개의 콜레스테롤을 항상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은 세포막과 뇌신경의 구성 성분이고 호르몬의 원료가 되고 담즙산의 원료가 되어서 지방소화에 도움을 주고 비타민 D의 원료가 되고 항산화 및 면역 작용에 관여하는 여러 좋은 일을 해주는데 콜레스테롤이 지나치게 낮으면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 성기능도 떨어지고 심혈관 질환이 생기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아시다시피 콜레스테롤에는 LDL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이 있는데 LDL은 무조건 나쁜 애, HDL은 좋은 애라고 규정한 것도 애초에 잘못된 것이죠. 원래 콜레스테롤은 기름 성분이라 물이 대부분인 혈액하고 섞이지 않고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혼자 이동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담아서 이동시키는 바구니 같은 것이 필요한데 그 단백질이 LDL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간에서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을 한 바구니에 같이 담아요. 그것이 VLDL이고요. 그 VLDL이 근육이나 지방조직에 중성지방을 먼저 떨구어 주고 콜레스테롤 비율이 높은 바구니가 되는데 그것이 LDL이에요. 그 LDL이 최종으로 콜레스테롤이 필요한 말초조직으로 운반해주고 남는 것은 간으로 돌아가고 재활용되고 HDL도 간에서 생성되어 혈관으로 나와서 남아도는 과잉의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해소해요. 그래서 LDL은 나쁜 애, HDL은 좋은 애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이 사고방식에 오랫동안 젖어 있기 때문에 현재 병원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200 조금만 넘어가면 고지혈증 약 미리 먹는 것이 좋겠다고 처방을 너무 자주 내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은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연로하신 분도 또 폐slag 마르신 분도 또 심혈관 질환 위험인자가 높지도 않은데 많은 분들이 고지혈증 약을 먹고 있어요. LDL이 높다고 무조건 고지혈증 약을 먹어서는 안 되고 LDL 중에서 산화 LDL, 즉 옥시데이션 LDL, 보통 OXLDL로 표시하는데 이것이 높으면 안 좋은 거예요. 요즘 병원에서는 OXLDL을 체크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콜레스테롤이 높게 나오시는 분들은 OXLDL을 체크해 주는 병원에서 이 수치를 검사해 달라고 해서 이 OXLDL이 기준치에 안 넘어가면 또 중성지방을 HDL로 나누어서 2가 안 넘어가면 총 콜레스테롤이 250 정도 나가도 약을 먹을 필요가 없어요. 물론 고려해야 할 여러 변수도 있지만 안 먹어도 될 사람이 먹는 경우가 꽤 많아요. 아시다시피 고지혈증 약의 부작용은 근육통이라든지 당뇨를 유발할 수 있고 간 기능이 떨어져서 간 수치가 올라갈 수도 있고 또 멍해지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또 담즙 분비도 잘 안 되고 성기능도 떨어지고 이런 여러 부작용이 있거든요. 산화된 OXLDL이 많아지면 과립구가 OXLDL을 마구 잡아먹고 배불리 먹으면서 거품세포가 되고 거기에 피부린 같은 것이 눌러붙고 피떡처럼 딱지가 눌러붙어 혈류를 방해하고 동맥 경화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OXLDL을 유발하는 요인은 첫째, 지나친 당질의 섭취, 두 번째, 나쁜 지방, 트랜스 지방, 식물성 유지, 세 번째, 스트레스인데요. 당질을 먹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 분비되는 호르몬들이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더 많이 만들도록 촉진시키고 여기에 세 가지 요인이 다 합쳐지면 염증이나 산화를 유발하기 때문에 망가진 LDL, 즉
OXLDL이 많아지게 돼요. 콜레스테롤을 개선시키는 방법은 콜레스테롤 섭취를 줄일 것이 아니라 당질과 나쁜 지방, 트랜스 지방, 식물성 유지, 그리고 스트레스, 음주, 흡연, 불면증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개선하도록 해야 해요. CSI 수치란 포화지방산의 체내 흡수율을 나타낸 것인데 새우와 아이스크림을 비교해 볼게요. 새우는 85g당 콜레스테롤의 수치가 160mg이고 아이스크림 한 컵은 콜레스테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새우 85g과 아이스크림 한 컵을 비교했을 때 콜레스테롤 측면에서 아이스크림이 더 안전할 것 같지만 새우의 CSI 수치는 5밖에 안 되고 아이스크림 한 컵은 CSI 수치가 무려 10구나 돼요. 그래서 어쩌다 가끔 육류 먹는 것도 걱정되시면 해산물로 단백질을 보충하시면 돼요. 해산물은 CSI 수치가 전반적으로 낮아요. 마지막으로 트랜스 지방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트랜스 지방은 우리가 먹는 음식 중 최악의 영양소로 액체 상태의 식물성 지방이 마치 동물성 지방처럼 딱딱하게 가공된 지방을 의미해요. 트랜스 지방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첫째, 산화 스트레스, 염증 유발, 둘째, HDL 감소, 산화된 OXLDL 증가, 셋째, 비만, 노화, 지방간, 암, 협심증, 심장마비, 뇌졸중, 치매 등을 증가시키고 넷째, 소량의 섭취만으로도 장기간 악영향을 줘요. 트랜스 지방 2% 들리면 심혈관 질환 28% 증가하고 하루 1g만 늘려도 기억력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해요. 심각한 문제는 트랜스 지방이 맛으로는 판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먹고 있어요. 식품 뒷면 영양 성분표에는 원재료명이 있고 트랜스 지방이 적혀 있는데 트랜스 지방이 0.2g 미만으로 들어있으면 0g으로 표기할 수 있어요.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트랜스 지방이 0으로 표시되어 있어도 절대 안심하고 먹어서는 안 되고 원재료명을 확인해야 하는데 마가린, 쇼트닝, 경화유, 식물성 버터, 식물성 크림, 가공유지, 가공버터, 가공유 크림 이런 것이 있으면 트랜스 지방이 있다는 의미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트랜스 지방이 높은 음식을 보면 첫째, 빵류, 가공버터를 사용한 빵류인데요. 빵, 쿠키, 파이, 케이크, 피자, 토스트, 샌드위치, 패스트푸드 등 쿠키, 빵, 파이에는 버터가 들어가는데 천연버터는 가격이 비싸고 유통기한이 짧아서 마가린 같은 가공버터가 주로 사용돼요. 두 번째, 식물성 기름을 고온 가열해서 만든 튀김류. 여기에는 도넛, 호떡, 과자류, 추러스, 감자튀김, 핫도그, 프라이드 치킨 이런 건데 식물성 기름은 높은 온도에서 가열하면 산패되고 트랜스 지방이 발생해요. 불포화 지방 식품을 장기간 보관할 경우 트랜스 지방이 소량 발생할 수 있어서 견과류나 올리브 오일을 오래도록 방치해 산화가 일어나면 안 먹는 이만 못하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심장 스텐트 시술했거나 뇌졸중이 왔거나 유전적으로 콜레스테롤이 어릴 때부터 높았던 사람은 고지혈증 약을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지만 그 이외의 경우에 본인이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무조건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대로 약을 먹을 것이 아니라 OXLDL 수치를 검사해서 이 OXLDL이 높지 않으면 약을 먹을 필요 없고 오히려 콜레스테롤 수치가 210에서 249 정도 되는 그룹이 가장 장수한다는 통계도 있어요. 당질류나 트랜스 지방이 많은 음식은 최대한 자제하시고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골고루 균형 잡힌 식사를 적당량 규칙적으로 하시면 충분히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어요. 이미 혈압, 당뇨,
기타 만성질환이 있더라도 강력한 항산화제 시아니딘과 무산화 필수 지방산으로 세포막 교정을 하면 만성질환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참조하시고요. 이상으로 오늘 천약사의 건강과 약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